네, 안녕하세요. 계측공학 9주차 시간입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실습 위주의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말고사라는 내가 명칭을 썼지만 우리 기말고사는 보진 않을 거예요. 시험을 보진 않을 겁니다. 우리 대신에 중간고사 이후 기간에는 계측 실습 위주의 수업이 될 거고 시험을 보진 않을 거고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 학기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 PBL, 뭐 Project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요즘은 또 직접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떤 과목에서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어떤 수업을 하는 것이 좀 더 학생들에게 전달할 게 많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특히 이 계측공학 같은 경우는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직접 계측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주차 내용 바로 시작해 봅시다. 네, 우리 주차별 수업 내용은 너무 많이 봐서 좀 지겹죠? 간단하게 우리 중간고사 이후 내용을 좀 공유를 해주면 오늘은 이제 온도, 계측, 그다음에 통계, 우리 이론 때 배운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진동 계측, 음향 계측에 대한 것 좀 해보고 좀 분석, 우리 데이터 분석 우리 배운 거 있죠? FFT. 요거 가지고 좀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AI 활용해가지고 판별하는 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3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이 추가로 좀 측정을 더 원한다라고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장소를 좀 대여를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아예 내가 계측 장치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고장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장치는 그 실습실에 보관을 하고 있고 아유 왜 이래 말이 실습실에 보관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혹시 좀 추가 계측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중간중간 의논해가지고 장소를 좀 더 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따로 얘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재밌는 실습을 할 건데요. 오늘 할 실습 얘기를 좀 먼저 진행을 해봅시다. 오늘은 그 온도 계측 및 통계 응용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 NTC 서미스터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온도를 계측을 할 거고요. 요 계측을 할 때 요 온도와 저항 관계를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 게 목표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온도 데이터를 계측하는 거. 세 번째는 맨랩을 이용해서 계측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지. 마지막은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히스토그램도 그리고 뭐 전구 분포도 한번 나타내 보고 신뢰 구간을 활용해서 계측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 수업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수업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할 첫 번째 계측 장치는 NTC 서미스터라는 겁니다. NTC는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의 약자고 서미스터는 요 온도 계측하는 장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NTC면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그러니까 네거티브 반대라는 거죠. 온도 계수가 네거티브하다라는 뜻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반비례하는 어떤 세라믹 반도체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가 실습에 대한 거는 너무 많은 필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적어놨고 실습은 여러분 직접 하는 게 목적이니까 뒤에 빈칸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빈칸이 좀 덜하다. 중요한 부분만 빈칸이 뚫어져 있다. 좋죠? 그죠? 덜 귀찮죠? 그죠? 알탭하고 좀 있을 수 있겠네. 그지? 자, 아무튼 이 장치, 이 서미스터 안에는 두 개의 저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정 저항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10K 옴이에요. 고정된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미스터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온도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냐면, 이 서미스터 저항값을 이용해서 온도를 계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항이 얼마나 지금 현재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 온도를 계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도와 이 저항값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저항값을 가지고 온도를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저항값과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퀘이션이 스테인허트 이퀘이션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요거는 이제 두 사람, 요 둘 다 라스트 네임이에요. 스테인허트라는 사람과 허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테인허트와 허트 두 사람이 만든 이퀘이션. 요거는 요 더미스터 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험적인 이퀘이션이에요. 경험적으로 요런 식을 만족시키니까 잘 맞더라 라고 만든 이퀘이션입니다. 요 이퀘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요 스테이너트 어티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조금 더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요. 이게 아까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도와 저항은 어떤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지수 함수를 따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전기 전도도의 식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제 전기 전도도를 보면 어떤 상수값에 비례해서 익스포넨셜 볼츠만 상수, 절대 온도 활성화 에너지. 요 볼츠만 상수를 포함한 요 포뮬레이션 다들 알고 있죠? 요 관계를 만족을 하는데 이 결국은 이 전기 전도도랑 저항이랑 이제 반비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잘 안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저항이라는 놈은 이 전기 전도도와 어떤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항이 커지면 저항을 하니까 더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 R이라는 값은 요거의 역수니까 exponential KT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이때 양변의 ln 값을 취해 보면 ln R은 결국은 요게 KTEA 나올 텐데 이런 것도 다 상수니까 결국은 ln R이라는 것이 온도의 역수에 비례하게 된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요 온도라는 것은 요 ln R에 비례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 T분의 1이라는 애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ln R하고 비례를 하니까 요 앞에 상수는 난 모르겠고 어떤 이 상수 배에다가 요런 바이어스 값을 더해주면 이렇게 내가 예상할 수 있겠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우리 센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비례하거나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지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목이 좀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수 관계를 이루지 않죠. 그래서 여기 딱 이런 식을 만족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엠피리컬하게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자. A 더하기 B의 1은 R. 요건 위에랑 똑같죠? 그쵸? 여기 A, B는 개수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C에다가 요 3승의 항까지 더해보면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엠피리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요. 엠피리컬이라면 경험적인, 그러니까 정말 뭐
공학적인 수식을 통해서 유도한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 맞더라라고 해서 얻어낸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온도잖아요. 그렇죠? T분의 1로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온도니까 따라서 T는 A 더하기 B의 ln R 더하기 C의 ln R의 3승분의 1. 이렇게 해서 저항 값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아까 T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절대 온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섭씨 온도로 써야 되죠? 섭씨로 변경시키면 섭씨 온도로 변경을 해주면 섭씨 온도 C라고 할게요. C는 요거 그대로 있겠죠. C라고 하면 안 되겠다. T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우리 C를 이미 쓰고 있으니까 T 프라임은 B ln R 더하기 C의 3승분의 1에 273.15를 빼줘야 우리가 섭씨 온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 저항이 나오면 저항을 우리가 장치를 통해서 구하면 온도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더미스터를 써서 온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아두이노를 써가지고 구하면 요 R 값이 나오면 딱 좋은데 R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다른 수치를 통해서 R을 예상을 하고 그 R로부터 요 식을 이용해서 섭씨 온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장치는 요 장치인데 인터넷에 요거의 그 프로퍼티를 찾아보면 A, B, C 값이 있습니다. A는 이거고 B는 이거고 C는 이거고 이미 장치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지 계산을 해서 장치마다 요 값들을 올려놓았을 거예요. 그 값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장치의 A, B, C 상수값은 요거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저항과 온도의 관계를 알았는데 방금 내가 얘기했죠. 저항을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릴까? 우리 보통 장치는 어, 보통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건 볼티지입니다. 전압을 내보내요. 우리가 전압만 계측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장치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가지고 이 R, 저항값을 추정해야 됩니다. 산출해야 돼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 또. 자, 필기를 꽉 채워넣었어요. 잘했죠, 그죠? 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R, 더미스터 값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고? 온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장치에서 요 R 더미스터의 저항값이 몇인지를 산출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사용하는 요 NTC 서미스터의 회로를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아까 저항이 몇 개 있다 그랬죠? 2개 있다고 했잖아요. 2개 있다고 했고 여기에 어떤 볼티지 전압이 가해질 겁니다. 우리가 입력을 해주는 거야, 저항을. 저항을 딱 여기 저항이래, 죄송합니다. 전압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 장치에. 그럼 전압이 딱 들어가면 여기 2개의 저항의 전압이 분배가 될 겁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는 요 R 더미스터에 걸리는 볼티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요 내보낸 이 볼티지를 가지고 요 R 더미스터의 저항값이 얼마냐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요 NTC 더미스터는 2개의 저항과 입력 전압이 있습니다. 요 더미스터에다가 우리 전압을 넣어주잖아. 그치? 근데 아두이노의 기준 전압은 5V예요. 그래서 이게 5V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아두이노 우노도 5V가 기준 전압이에요. 그래서 5V를 넣어줄 거고 그때 요 장치에서 출력시키는 값은 요 V 아웃입니다. 어디냐? 요 R 더미스트에 걸리는 전압을 얘가 내보내요.
그럼 우리는 요 v out 값으로부터 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왜? 얘에서 온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v out 값이 참 예쁘게 몇 볼트 0.2볼트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요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이 핀에 들어오는 요 아날로그 전압을 10비트 디지털 숫자로 변환해서 내보내요. 요 10비트라고 하면 비트가 뭐 온, 오프, 비트의 개념 알죠, 여러분들? 비트가 이렇게 있어요. 비트 3개가 있으면 얘가 01, 01, 01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몇 가지 조합을 표현할 수 있죠?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총 2의 3승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원 비트에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게 기본적인 디지털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비트 디지털 숫자면 2의 10승이니까 1024개. 그래서 얘가 0부터 1023까지의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얘가 아두이노가 어떤 디지털 숫자로 바꿔서 얘가 표현을 할 텐데 그 값이 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쵸? 그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V out으로 딱 바로 내보내주면 좋은데 우리가 아날로그로 들어온 신호를 얘가 디지털로 바꿔서 어떤 비트 숫자로 얘가 내보내줍니다. 우리한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ADC 값이라고 불러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기 때문에 ADC라고 부릅니다. 요 ADC 값이 요 장치가 내보내는 어떤 디지털 값인데 예를 들어 ADC 값이 0으로 나온다 라는 뜻은 Vout이 어떤 기준 전압의 0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ADC 값이 512를 내보내고 있어. 얘가 이 장치가 나한테 510이에요, 510이에요 라고 나한테 알려주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뜻은 V out은 V 기준 전압 대비해서 아까 몇 가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1023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1023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5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대략 반 정도 되겠죠? 그럼 5볼트였으니까 얘가 512, 512라고 얘가 디지털 숫자를 내보내고 있으면 기준 전압 대비 실제로 요 V 아웃에 걸리는 전압은 2.5V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는 것처럼 이 V 아웃을 계산하는 식은 기준 전압 대비 ADC 요게 장치의 출력 디지털 값입니다. 내보내는 값을 1023 최대값이 1023이니까 나눠서 곱해주면 그게 실제 V out 값이 된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가 보자 이거야. 우리가 지금 10비트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숫자가 0, 1, 2, 3, 점점점에서 1023까지 표현 가능해요. 그쵸? 내가 만약에 20비트 디지털 숫자를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0, 1, 2, 점점점 2의 20승까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숫자가 몇 개예요? 훨씬 많겠죠, 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 내가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이 간격이 훨씬 촘촘해집니다.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2비트로 했다고 쳐, 극단적으로 2비트로 숫자를 변환한다면 2의 2승 0, 1, 2, 3까지밖에 안 되겠네, 그죠?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이 장치는 숫자를 0, 1, 2, 3으로밖에 내보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V out을 계산을 해야 돼. 이때.
그럼 어떻게 될까? V 레퍼런스 곱하기 최대 숫자 3분의 어쩌고 출력값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능한 게 0, 1, 2, 3밖에 없어요. 가능한 게 얘가 네 가지밖에 안 됩니다. 아웃이. 이 아웃으로 나가는 볼티지가 네 가지로밖에 못 나가요. 0에서 5V 사이까지로. 그럼 뭐 0, 1, 2, 3, 4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엄청 러프하게 계측이 되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요 비트 숫자가 높을수록 더 레졸루션이 좋은 계측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0비트니까 10비트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 아무튼 이렇게 V 아웃이라는 애를 우리가 1024 간격으로 계측을 할 수 있었고,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V 아웃으로부터 요걸 해야 되는 거거든, 요거. 그쵸? 왜? 왜 요 값을 알아내야 돼? 잊으면 안 돼. 요 값에서 뭐 하려고? 요거 이퀘이션으로 온도 예측하려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V 아웃으로부터 요 저항값을 계산하는 건 그냥 너무나 간단한 회로 분석이에요. 자, 전압분배 법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직렬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이 서미스터는 이때 V 아웃은 전압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거 두 개 전체 저항분의 내가 계측하고 있는 요 저항 곱하기 이 전체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V 아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V 아웃도 구하고 위에서 V 아웃도 구하고라고 하면 바로 R 더미스터를 구한 다음에 온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 두 개를 한꺼번에 예쁘게 좀 써보자 이거야. 지금 식이 비슷하잖아.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으로부터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것은 V 아웃이 계측이 되는 거고 우리 V 아웃으로부터 R 더미스터를 구할 거고 그죠? 이해되고 있죠? V 아웃은 ADC 값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계를 이용해서 이 두 식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이 두 식을 합치면 V out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이 쓰면 V left 곱하기 1023분의 ADC. ADC가 이 장치가 출력하고 있는 디지털 값은 이 V 레퍼런스 곱하기 R fixed 더하기 R 서미스터 네, R 서미스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 날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얘예요, 얘. 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얘.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요 출력하는 값은 ADC고 자, 그럼 얘를 RT는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RF 더하기 RT ADC는 102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RT는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RT로 묶어보자. 그러면 1023 마이너스 ADC ABC란다 자꾸 ADC는 RT는 R fixed의 ADC 이렇게 됩니다. 아하 따라서 이 R 더미스터는 R fixed는 정해진 값이잖아 그죠? 아까 10K 옴이라고 했어요. 1023 마이너스 ADC분의 ADC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미스터의 저항을 구할 수 있다. ADC는 뭐라고? 얘가 장치에서 출력하고 있는 디지털 값. 우리가 이걸 받아올 거예요. ADC 값을. 얘가 출력하는 값을. 자, 이렇게 하면 RT를 구할 수 있다. 우리 RT 구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다음 뭐 해야 돼?
온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RT가 나오면 이 스테이너 터트 이퀘이션으로 온도 구하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 계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좀 배경에 대한 얘기였고요.